위원님, 예. 옆에 지금 지하철 소리가 나는데 네, 맞습니다.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예, 예. 우리 감독 형제야 함께 해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희 동네에도 막 식당들 망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자영업자들이 몰락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큰 것은 이제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다.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영업자들은 나름대로 중산층에서 이제 가난한 사람으로 되고 있고, 소수의 부자들은 많은 돈을 벌고 있고, 이런 사회로 가고 있는 것이 어떤 현실이 아닌가. 그래서 예. 저희도 이제 일을 그만둘 나이가 되긴 했는데 너무 빨라요 그만두시는 게. 뭐 나이가 빠른 건 아니고요. 옛날에도 이제 뭐 50대 중후반 정도 되면 일을 그만뒀는데, 요즘은 이제 평균 수명이 많이 늘었잖아요. 일을 해야 되는 시간도 이제 점점 길어졌는데, 이제 50대 직장을 그만둔다. 그러면 굉장히 빠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그만두시고 자영업을 하시는데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자영업도 이제는 경험이 없고 옛날처럼 자기 소액 자본 가지고 잘해보려고 하는 거는 점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주식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건 젊은 친구들도 많이 합니다, 요즘에는. 대학생들도 많이 하고요. 거의 정지활동 인구의 반 이상이 계좌를 갖고 있다. 오늘은 제가 이제 궁금했던 거 하나 여쭤보겠는데 한 달 전쯤인가 정부에서 증권사에서 레버러지 가진 종목 이제 계좌를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이제 증권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레버러지를 만들었습니다. 이 레버러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레버리지가 뭡니까? 일단 영어로 레버리지가 지렛대란 얘기입니다. 지렛대가 뭡니까? 지렛대의 특성이 도움을 받는다. 물론 도움을 받는다라고 네. 이제 일에 활용할 땐 도움을 받는데, 지렛대 원리가 뭐냐면 요 끝부분에서는 조금 힘을 주는 거죠. 끝부분은 조금만, 이제 예를 들어서 지뢰를 갖다가 이제 밑으로 힘을 줄 때 지뢰가 조금만 움직이는데 저쪽 끝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죠. 지뢰의 중간과 끝에 움직이는 그 각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이쪽에서는, 중심에서는 조금만 움직여도 저쪽 끝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죠. 그 원리가 지렛대 원리 아닙니까? 그렇죠. 투자에서의 지렛대 원리라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돈을 조금만 투자했는데 수익은 돈을 많이 투자한 것처럼 벌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한 투자. 영어로는 레버리지 투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 좋은 거 아니에요? 너무 좋다고 생각하죠. 올라갈 땐 좋죠. 그러니까 너무 떨어지면 좋은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떨어지면 아, 나는 중심에서는 조금만 떨어졌는데 저쪽 끝으로 가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것도 역시 지렛대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때는 자기가 조금만 투자하고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돈이, 예를 들어서 주식이 떨어질 때는 주식은 조금만 떨어졌는데 자기는 손해를 많이 봐야 되는 그런 양면성이 있는 거죠. 지렛대라고 하는 것은. 그게 예. 위험성이 두 배네. 위험성도 2배, 수익률도 2배. 예를 들어서 2배 레버리지다 그러면은 그게 정확히 2배가 되는 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투자라기보다는 투기에 가까운데요. 그거는 이제 보기 나름이죠. 어. 근데 뭐 2배도 있고 3배도 있고. 자, 이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돼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주식이 1% 올랐다. 그러면은 수익이 얼마입니까? 주가가 1% 올랐다 그러면 수익이 10,000원이죠. 10,000원입니다. 1% 올랐으면. 10% 올랐으면 10만 원이고. 그거는 그냥 투자예요. 보통 일반적인 투자고. 레버리지 투자는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주가가 1% 올랐다. 그러면은 2만 원을 버는 거예요. 네, 2만 원을 버는 겁니다. 그렇게 상품을 구성하는 거예요. 선물이나 옵션, 이런 파생 상품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나는 100만 원만 투자했지만 주가가 1% 오르면 나는 2%를 벌 수 있도록 그 상품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주가가 오를 땐 그렇게 되지만 떨어질 땐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1% 떨어지면 원래 정상적인 투자는 내가 100만 원 투자했으면 얼마가 돼야 돼요? 원금이 99만 원이 돼야 되죠. 98만 원? 만 원 손해 보지만. 근데 레버리지 투자는 그렇게 되면 이제 98만 원이 되는 겁니다. 손해도 2배, 이익도 2배.
이게 바로 이제 레버리지 투자라는 거죠. 제가 알기로 이걸 그동안 정부가 허용을 안 하다가 예. 요번에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 선진화된다는 거는 정부의 규제가 없을수록 선진화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보다 규제가 덜해요. 미국은 뭐 2배, 3배 레버리지가 많이 있습니다. 상품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주식시장이 투기 시장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규제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규제들을 점점 풀어주고 투자는 어쨌든 자기 책임화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익을 보건 손해를 보건 자기가 책임을 져라라는 의미에서는 뭐 규제가 점점 풀리고 시장의 자율성을 점점 넓혀주는 방향이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좋은 건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만큼 훈련이 돼 있느냐. 그렇게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할 만큼 훈련이 돼 있느냐. 그거는 사실은 퀘션이에요. 우리는 그동안에 거기에 대해서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어떤 일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레버리지 투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퀘션이죠. 근데 이제 그동안에 최근에 주가가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하루의 변동성이 한 10% 정도가 됩니다. 예를 사이드카? 들어서 사이드카가 이제 4% 이상 빠지면 사이드카가 올리는데 예를 들어서 주식이 아침에 4%가 빠졌다가 오후에는 결과적으로 6% 올라서 마감하는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은 하루의 변동성이 얼마죠? 10%가 되는 겁니다. 10%. 어, 아,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이거는 전 세계 어느 시장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이 없어요. 우리는 왜 근데 그래요? 이제 그럼 왜 그러냐면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사람들이 많이 하게 되면 그 레버리지의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식이 오를 때는 주식을 많이 사야 되고 주식이 떨어질 때는 주식을 또 많이 팔아야 돼요. 그게 어, 레버리지거든요. 레버리지. 손해 안 보기 위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그 스윙 폭이 되게 크단 말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한 이후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레버리지 투자의 효과인지 아니면 그 당시에 또 다른 변동성을 키우는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뭐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어찌됐건 레버리지 투자라고 하는 것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키운 것은 맞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됐다 안 됐다는 이제 아직 시기상조다. 초기니까는 조금 더 이제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금융감독 원장이란 분이 예, 예, 되게 높은 분인데 예, 말씀하시기를 예. 돈을 두어서라도 막을 걸 그랬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약간 좀 후회를 후회한다는 하시는 뜻이죠. 거죠. 그분 또 이제 경제 예. 전문가 중에 전문가이잖아요. 그분은 이제 변호사고요. 어, 뭐 경제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그래요? 있죠. 네. 법률 시민은 전문가. 예, 예. 아니 법률 전문가가 또 금융감독 원장을 예, 예, 예. 근데 그런 분이 왜 그런 소리를 하셨는지 또 그러니까 뭐 그분은 이제 약간 레버리지 ETF, 개별 종목 레버리지 ETF를 허용한 것을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그분이 보기에는 이제 레버리지 투자를 허용해 준 것이 득보다 실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인가를 내주고 허용을 해줬던 또 다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별 얘기는 안 하고 있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노 박사님이 생각하시고 권하신다면 그 레버리지 투자는 사실은 그 위험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고스톱 뭐 고스톱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래나요? 다 예를 알죠. 들어서 다 알아요. 고스톱에 예를 들어서 고돌이 뭐 1,100짜리 고스톱을 치는데 예? 갑자기 그 고스톱 판을 1,200으로 올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스톱 잘 치는 사람들은 좋겠지만은 고스톱을 처음 치거나 좀 잘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돈을 딸 확률보다 잃을 확률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레버리지 투자도 비슷한 겁니다. 그 주식시장이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상식이 많은 사람들은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겠지만 개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레버리지 투자하면은 버는 것만 생각하지 잃는 거는 사실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돈을 잃을 가능성이 사실은 더 많은 것이 레버리지 투자다. 일반 그 서민들, 주식 투자에 아주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그 위험을 정확히 알고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예. 레버리지 투자 안 하겠습니다. 일단은 안 하시는 게 좋겠죠. 저도 뭐 그렇게 권할 만한 투자 방법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몰랐던 거 레버리지 투자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